제1화 재정분과위원회 구성 및 출연금 조성에 관련해서 상정합니다. 자, 여기 또 우리 또 천영께서 또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제안 설명해 주시죠. 예. 제1호안 안건인 재정분과위원회 구성 및 출연금 조성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개정이 된 정관 제28조에 근거하여 재정분과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과 출연금 조성을 통해 보다 활발하게 보상업무를 진척시켜 나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재정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월 최소 납입금은 금 10만 원으로 재정을 납입하는 것으로 하고 회원이 아닌 자 중에 본회 사업에 동참하여 후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도 가능하게 하였으며 연 최소 납입금은 일금 100만 원을 하고 법인의 경우 최소 납입금은 연 1,000만 원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분과위원회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외부에 드린 재정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입금의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 의견을 받아 결정하고 출자배 등을 적용하며 별도의 비율로 정하여야 하고 본회 사업법인 출자 시 우선 추가 배정할 수 있는 비율은 회원 출연금을 1금 10만 원을 기준 금액으로 정하여 납부 금액을 계산하여 우선 추가하여 배정할 때 세부 시행 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반드시 운영위원회 의견을 통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구성될 재정분과위원회는 본회 주민생계조합의 활동 개시로 본회 출자법인 출자 시 우선 추가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재정위원은 30명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분과위원회 구성 및 출연금 조성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처음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구역을 보면 뒤에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이렇게 그리 저희들이 한칙도 만들었지만 별도의 규정으로 이 28조 수익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여기 보면 그냥 의무금, 후원금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어떤 의미인 줄도 모르고 여기 보면 이제 가덕도 신고한 고성대책위원회 재정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 해가지고 정관 말고 별도의 요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은 예. 그래서 요쭉 요거 제안이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부분은 우리 사무장이 계속해서 신경을 써왔던 부분이니까 지금 우리 회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뭐 에어시티가 확정이 됐을 때 우리 업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3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이제 전답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산하고 그 밖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500원. 그래가지고 한 사람 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최소 30만 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저희들이 걸린다고 봤을 때 뭐 2년 뒤에 저희들이 이제 보시가 되고 토지 보상 물건이 수용 물건이 확정이 되면 뭐 그때 대해서 저희들이 의무금을 내야 되겠지만 한 2년 동안 이거 운영을 하려니까 또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좀 주자. 예, 월 만 원씩 이렇게 내가 2년 동안 그러니까 24개월이니까 24만 원 안 되겠습니까, 그지? 그럼 30만 원 내는 사람은 30만 원 의무금을 내야 될 사람은 10% 감면을 받으니까 27만 원이 되죠. 거기에 달달이 만 원씩 냈으니까 24만 원 하면 나중에 의무금 낼 때는 이분은 3만 원만 이제 내고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해로 일할 때에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냥 이양 의무금이 2년 뒤에 내니까 한 달에 만 원씩 내자. 이제 거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다 1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9일 날, 11월 2일 날 이제 이 법인이 이제 등록이 될 긴데 이거 이제 장비라고 합니다. 장비. 뭐 장비도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가족도가 이렇게 이제 들어갈 때 이게 여러 가지 그 인력이라든지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지? 거기에 저희들이 가덕도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주식회사가 들어가서 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법률적인 근거도 다 있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출자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넓혀 놓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연금 10만 원씩 냈으니까 뭐 지금 주식회사의 주식이 한 주에 2만 원 같으면 10만 원 낸 우리 회원들은 5주에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이 주식회사에서 벌인 돈을 이쪽에 이제 출자 배당을 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2년 동안 한번 견디보자. 왜? 비단 저기 그 가덕도 신광 저 할주로 공사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들어가는 진입도 나중에 어시피 이 많은 이 공사가 있을 건데 그냥 우리가 땅만 이래 수용당하고 보상만 받았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정분과위원회에 이제 위원회도 설치를 하면서 협의 규정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부위원장이나 저희들이 이제 재정분과위원은 너무 많이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30명 이내로 이렇게 이제 우리 정관에는 정해놨습니다. 근데 단 재정분과위원이 되려 하면 한 달에 10만 원 이거는 의무금하고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제 뭐 김준옥이 조근제가 뭐 몇천만 원 되고 이래가지고 해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부위원장님들께서 오늘 그 재정분과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하는 규정은 19일 날 통과가 되었지만 여기서 재정분과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라. 이러면 30일 이내에 오늘 해라고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해주시면 이제 30명을 모을 겁니다. 예, 그리고 한 달에 10만 원씩 내겠다는 분도 있고 또 한 달에 얼마 쓰고 내겠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회원이 아닌 이제 법인에서는 1년에 한 5천만 원 내가 내겠다. 그 법인에서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뒤에 또 되고 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재정분과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가 한 달에 저희들 들어가는 사무실 경비, 사무실 경비 뭐 이런 것을 또 충당하는 데에 재정분과위원회 이거는 차입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영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식 안건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주로 우리 사무장 그럼 재정분과위원회에 들어가면 우리가 사무장 저도 1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럼 재정분과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원인 누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대한공항을 이끌어 가는 건 아니고 대한공항을 더불어서 따라서 여시기가 조성이 된다면 그런 데 대해서 뭐 다른 제대사는 없는데 저는 소위 쪽에서 그런지 몰라도 여시기가 언제 도시가 돼가지고 축구를 되려는 하는 건 사실 모르거든요. 공항은 뭐 여야간이 다 국제사고 인정하고 뭐 하는 거는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과연 10대까지 조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실제로. 그리고 이 재정국가위원들은 법인도 설립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난해한 점이 많고 우리들로서는 사실은 뭐 500만 원 낸다, 1000만 원 낸다, 뭐 10만 원씩 낸다 하더라도 이건 다 우리가 뭐 대한공항을 위주로 하는 건 아니고 영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몰락하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LCD에 대해서 권리반다는 그런 게 사실 까마득하거든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속해보자 하는데 우선 관심 좀 챙기고 솔직히 만약에 고시가 되든 것도 뭐 어떤 부를 해서라도 가입을 해서 뭐 재정을 충당하는 게 접근성은 좀 있겠지만 실제가 좀 암담하거든요. 사실 공항을 해놓고 LCT가 2, 3년 후, 3년 후라도 고시가 돼가 착공을 한다고 그때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국가 재정이나 또는 지방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이거 진행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엄청난 경비만 지출을 하고 만약에 뭐 소득 없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거라고도 가상하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 좀 아쉽고 또 그 앞서서 요 앞전에 뭐 회의한다고 해갖고 김진욱 이사장 나가라 이렇게 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며 과연 저거가 그 이사진이나 중대회의에서 선출된 이사장을 마음대로 지휘해야지 시킬 수 있는가? 또 법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진축이 되어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그거는 우리 뭐 발전협회의 문제니까 여기서 하긴 그렇고, 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LCT는 2년이지 이제 부산시의 계획을 보면은 한 2년, 3년, 할 길을 봤자 3년입니다. 그리고 법이 부산 그 허브도시 그 특별법로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제 거기 가덕도 신광 동부상권 북항 재개발, 요래 또 산업은행 유치, 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번 주 12월 달에 우리 부산시에서 LCT 그 용역이 납품이 되면 적어도 내년 2월 달에 그 산자부에다가 경자청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적어도 내년 6월 7월 달 되면 아마 허가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적용되는 법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특별법 이깁니다. 지진에 관한 법이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8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8km 내에 신광 특별법이 적용되는 거고 말이에요. 그게 세 개의 법이 여기 가덕도에 집중적으로 이게 이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뭐 가덕도 신광도 아직까지 저거 되나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지금 도상지검이 그거 하는데, 그럼 LCT도 우리 박종률 고문님처럼 저 언제 되겠노? 언제 되겠노? 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1000명 정도 이제 회원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더 들어올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정관을 어떻게 바꿔놨다면 세대주 한 사람뿐만 아니고 세대원도, 엄마도, 자식도, 성인 남녀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정관을 바꿔놨거든요. 그야말로 가덕도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저희들이 이미 해측이 정관이 개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가면서, 저는 회비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 의무금이라는 게 3년 뒤에 받으려고 하니까 사무실을 운영을 해야 돼요. 예, 뭐 움직여야 되는데 어찌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나중에 2년 뒤에 3년 뒤에 의무금을 낼 것을 월 회비로 전환시켜주면 10% 인센티브 감면을 주겠다는 것이 저희들 그 정관이고, 두 번째, 이 재정위원 30분은 좋다. 3년이 가든 4년이 가든 우리가 이 LCT 이 공항복합도시가 고시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십시일반 10만 원씩 월 대비로 내면 30명이면 300만 원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 정도는 운영하고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의 권리, 권익을 보호하는 데 우리가 앞장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가짐 분들이 자발적 참여해서 이제 10만 원씩 월 낸다는 겁니다. 이것도 출연금으로 가자는 거죠. 이거는 회비가 아니니까. 그리고 일시 차익금도 아닙니다. 예, 이제 출연금을
자, 10만 원이 기본인데 나중에 저 같은 경우에 월 10만 원 선내면 2년을 내면 240만이 되겠지. 이 240만 원하고 제가 출연금 낸 거 10만 원. 그 다음 제가 출연금 낸 게 또 5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270만 원 정도가 260만 원인가 이 정도가 한 300만 원 되죠. 300만 원 될 것 같으면 한 주에 2만 원 같으면 그렇게 해가 제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요. 주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우선 배당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똑같이 10만 원씩 냈기 때문에 누가 주식을 많이 가질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강성훈 우리 사장이 지금 주식회사를 만들 것인데 우리 사장이 돈을 얼마나 벌을지를 몰라요. 그럼 이 회사를, 이 법인을 우리 사무실 내에 두고 저희들 보상대책협의회가 도와주고 생계협동조합에서 도와주고 생계협동조합에서 또 출연하는 이 출자법인인 이 주식회사가 열심히 일을 해봐.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일을 물어다 줘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나오는 수익금을 생계조합에 주고 생계조합은 이렇게 주고 이게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면 우리 회원들은 돈 한 푼 안 내고 2년, 3년을 견딜 수가 있고 또 이 자금이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면 우리 회원들이 뭐 2년이든 3년이든 그때에 보상받을 때에 자금만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면 일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난해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덕도 진입도로 공항체권도로 이 공사는 지금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좀 있으면 시작이 되거든요. 이미 대학은 좀 있으면 시작이 될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꼭 할 수 없습니다. 뭐 어디 방법이 없으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해되는데. 산이나 사물을 보는 눈은 대가기뿐입니다. 그래서 기기력하는 게 있는 거 개인적인 또 생각이나 견해를 필요도 할 수 있는데 뭐더 신문지상이나 또는 매수를 통해서 뭐 아시겠지만 공항이 1년 정도에 늦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가능성.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시장도 뭐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1년이 늦어지면 10년이 피해를 보는 게 부산시 입장이다. 그리고 빨리 이제 전 계산된 대로 비행기가 뜨고 가려고 일정으로 있는데 모든 것이 마음대로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또 인대에 대해서 또 직접적인 답변이 아니니까 뭐 공항분과위원회는 인대 가서는 신화 어디 가서 알아보고 뭐 질문하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고 가보려고 해볼 수 있지만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는 뭐 좀 쉬운 건 아닌데 제 생각은 네, 여하튼 일정이 그래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한테는 일정이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죠.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10년 뒤에 하더라도 할 건 할 거고 못하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견디 나가야 되는 거지. 일정이 중요하고 아니 그러니까 일정이 그렇다 해서 그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겁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도 네. 또 잠깐만 또 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세월에 맞추었어. 잘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네, 실질적인 모임입니다. 되겠습니다. 제가 사무장을 아마부터 최고해야 되는 것은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면 여기 지금 그 사장님이 와 계십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텐데 간단히 제가 이야기할게요. 자금, 인적 자원, 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 각출된 자금의 투명 관리. 이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5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멋있습니다. 주식회사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지분을 25명이 있고 실질적인 사모님이 전무고 사장인데 이 모든 시스템을 컴퓨터 일 안 하고 요거가 단축하는 거거든요.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자기가 다 기증을 한다 했거든요. 제가 모시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자, 그래서 지금 재정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는데 30명 이내로 우리 차종환 정의원님 말씀 간단하게 한
이분만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냥 조금 전에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형님은 들고 다녔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부산에 사우디 리야드에 뺏긴 월드 엑스포가 부산에 됐던 이 공항이나 이게 2029년 마무리를 했어야 됩니다. 에어시도 마찬가지. 그런데 늦어지면서 우리도 늦을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도매를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이 들어가면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우리 대책에서 그동안에 많이 바꿔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자꾸 늦어진다 그런 말씀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버리면은 이 역세권이라든지 우리가 그동안에 뭐 감사 청구도 하고 할 일을 많이 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단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손을 놓고 사무실 운영이 안 된다라면은 이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할 일은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 자본위원회입니다. 자본위원회에서 이 보상추진위원회나 또는 뭐 법인 우리 가계개발추진위원회나 법인이나 그게 대화를 많이 해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우리 국민들은 뭐 매선 오락고 이렇게 이제 초빙을 해놨지만 그래서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외면해서는 안 되고 또 이 단체가 너무 앞서서 빠져나가도 좀 밸런스 안 맞다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안 된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보도록 해도 지금 그렇잖아요. 여시티에 대해서 공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확고한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이 되지만 여시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안목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추진했던 게 위원장님과 추진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 공항에 들어서면서 국토부에서 저 이주민들을 이주 절차를 시켜야 됩니다. 선택지 조성을 해야 돼요. 그럼 그분들이 에코델타 이야기만 안 나왔으면 우리는 백지로 안 가게 여기 바로 호시가 됩니다. 얼마 안 걸려요. 여기 지금 잘 계신 분들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분들이 그쪽에 외부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원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진입도로 계신 분들도 진입도 다 우리 이주정책 해야 되고 10가구 이상 되면 이주정책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옆에 주위 어른들은 뭐라 해요? 회비라든지 이런 거 일을 하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된다. 도와주는 이렇게 돼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일합시다. 우리가 에어시티 부산시 정책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이 보상대책위원회가 우리 고모님처럼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2년 뒤에 될지 3년 뒤에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 단체를 만들었는데 단체를 만들다 보니 10만 원 선대도 뭐한 1,000명 정도가 되니까 이래저래 이제 자금이 소요가 되고 또 움직여야 되고 많이 움직이고 작게 움직이기 그 문제가 아니고 이왕 만들어놨으니 사무실 운영이 돼야 되고 움직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분과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우리 그 강성근 사무장은 월 10만 원씩 내겠다는 재정위원 내가 월 10만 원씩 내겠다. 예. 그 뭐 우리한테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아무 대값이 자발적으로 단지 우리 강성훈 사장이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어떤 사업이 보상만 우리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개발되는 이 가덕도의 개발 이득을 보상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개발 이득도 우리 가덕도 주민들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제 법인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나중에 돈이 되는 것 같으면 이제 주식을 똑같이 5주가 아니고 지금 내는 사람들은 거기에 준해가지고 비례로 따져가지고 2주 아니고 10주 더 살 수 있는 우선권을 배정하는 게 자, 그래서 우리 강성근 사무장 같은 경우도 월 10만 원 내겠다는 분 두 분을 지금 섭외를 해놨거든요. 자, 이렇게 30분만 이 재정위원회를 그럼 뭐 300만 원 아닙니까 최소 그지? 그러면 우리 사무실이 이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우리 사무실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 회원들한테 부담이 안 되니까 그 시기가 3년 뒤가 되든 5년 뒤가 되든 회원들한테는 부담이 안 되는 게 예예. 그 재정위원들한테는
그리고 뭐 예. 그래서 계약서방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자발적인 그렇습니다. 예. 자발적인 현실인데 예. 그게 과연 제가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예. 생각을 해주면 부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에 과연 집행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모든 이야기나 언론에 동참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예. 거기에 대한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정에 계신 분들은 저도 과거에 다른 데서 대책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다든지 그런 부산시에서 택지 조사에도 80점 중 80점 받으실 겁니까? 그래야 지금 못 찍거든요. 이 모든 걸 대책에 담아서 그 다음에 나중에 분양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지구단위 계획 때 평수라든지 이런 거 다 담아서 일을 할 것인데 그걸 손 놓고 주민들이 있어버리면 낭패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그 일을 해나갈 거거든요. 예, 부산시에서. 예. 잠깐만. 그래서 선정은 말을 참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게 이제 주민들이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지금 24만 뭐 해비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240만 내는 게 아니고 한 집당 몇 천만 원 어디까지 왔다 갈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책이 마련된데 이게 단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 목소리 내야 되고 재정위원회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고 제가 처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처장님 왜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지출해 해고 운영하십니까? 위원장이 왜 돈을 내가 운영하십니까? 해는 회원들이 우임승차에서 안 되고 회원들이 돈을 내서 이 1000명이라는 단체가 움직이면 만 원이 별것도 아닙니다. 해빈이. 근데 그분들 내일 한뭐 50% 40% 내는 건 모르겠지만 100% 내주시면 더 좋아요. 저것도 스스로 여기 계신 부인장들도 100만원 찬조도 하고 뭐 10만원씩 찬조도 하고 이래가지고 운영을 지금까지 해봤는데 계속 그래 가서는 아까 어르신 좋은 말씀 하셨는데 2년이 걸릴지 1년 후에 걸릴지 고시할 때까지 고시되면 또 관심을 가져져요. 근데 고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무실 운영하고 그동안에 모든 걸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바뀔 거를 다 일을 해야 되고 그동안 위원장이 국토부 해가지고 국토부 다녀오고 이런 것들은 개인 사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장님한테 건의를 들어서 회비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 자리 만들어졌고 재정위원회 또 그래. 안 된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언제대로 나온 말은 됩니다. 언제대로 돼요. 우리가 방송에 들어오는지 될란지 안 그러면 2, 3년 후에 될란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다만 돌아가는 사정을 보아서 2, 3년 후에 늦어도 안 되겠느냐. 아무리 늦어도 4, 5년 후에 이거 공항 비행기 뜨기 전에는 LCD가 착공이라도 안 되겠느냐 하는 기대와 소망은 있어요. 소망이 그게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또 받아가는 사람도 지금 있는데 지입도로 관련해서 그럼 저분들 들려고 나서 이주정책을 들어갈 겁니다. 해주셔야 되게 있습니다. 아니 뭐 철도하고 이제 길은 어차피 입구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는 사실은 그건 아주 소극적이지 광범위한 범위는 아니거든요. 길 들어가는 거 갖고 뭐 고속도로 가는 거 그래. 갖고 어떤 그 지금 재정위원 월 10만 원씩 10만 이상 내실 분들 지금 섭외를 했던 우리 저 강성근 사무장 뭐 하신 말씀이 있는 거는데 워낙 말씀을 이래 잘하셔가지고 계속 사무장이 말이지. 제가 자 말씀해 보이소. 예. 잠깐만. 아니 이야기 많이 하는 거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예 말씀. 진행을 하시라. 그래 말씀. 제가 30명 모집하는데 제가 10명을 목표로 내가 할게요. 20명은 이 위원장님들을 책임지소. 예. 되겠습니까? 예? 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 조윤준 예, 선임위원장님. 예. 저는 예. 명령화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월 3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무실을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연령이 제일 많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300만 원이 초과 안 되게끔 해서 그 운영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도 뭐 10만 원 내는데 뭐 동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강선은 우리 저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조윤선 상임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이 뭐 회의하고 저희들 업무 보는 공간이고 우리 회원들이 와서 이제 정보를 이제 공유하는 그런 공간인데 우리 강성훈 우리 저 운영위원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김호원 그 법무사하고 지금 이 작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식 예산을 만들 겁니다. 예, 만들면 사무실을 여기다 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강성훈 사장 같은 경우도 지금 장비를 가지고 있고 밖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된다면 적어도 우리 사무실의 이제 월세라든지 요 운영비의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 법인에서도 감당이 돼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성훈 사장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 같은 경우에는 진동로라라고 땅 다지는 장비가 4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사무실에 지금 지임료라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돈을 갖다가 지금 제가 28만 원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사무실이 있고 가덕 등기가 이래 된다면 이 가덕도 있는 장비들이 다 들어오고 일하면 내 같은 경우는 28만 원이지만 또 다른 장비들도 여러 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또 더 장비를 사실 분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러면 이 뭐 사무실의 운영비는 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내가 지금 한도 중기에 있는데 그 돈을 내가 이쪽에다 우리 가덕도 중기에 돈을 내고 이러면 전부 다 중개사가 이러면 우리가 더 장비 쓰는데도 우리도 좋고 하니까 우리 내 생각은 다 할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 수익금 이제 사람 인건비 따지고 뭐 이래 전부 다 뺀 그거에 뭐 3%를 내든 5%를 내든 같이 의논을 해갖고 하면 또 이쪽에 사무실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씩만 오늘 우리 저 임원님들께서 자 화순 능가이가 재정국가위원회 30명을 구성을 해라 요리하시면 상임 본부께서 우려하시는 진호가 300만 원가 되겠나? 아닙니다. 또 이제 주식회사가 지금 이미 장기 착수가 됐어요. 우리 세계조합도 이제 시작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같이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또 일에 하니까 저희들이 또 회원이시고 또 여기 전문 분야에 또 이 전산, 뭐 회계,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저하고 인사를 했는데 우리 오준철 우리 사장님 우리 회원이시죠? 예, 잠깐 오시겠습니다. 소개 좀 해드립니다.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오준철 사장님께서 우리 회원께서 예 앉으시죠. 그래 지금 저희들 이런 겁니다. 월 10만 원씩 이렇게 정말 자발적인 참여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재능 기부가 있습니다. 재능 기부. 그리고 우리 오준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전산 쪽입니까? 전산 회계 세무. 예. 그래서 잠깐 우리 그 사무장한테 좀 소개를 받고 또 앞으로 우리 사무실에 또 재능 기부 내지 물품 기부 또 이렇게 해주신대. 그게 저희들 이제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서 사무장한테만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잠시 좀 소개 말씀하고 우리 오사님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준철 사장님은 저 모든 회계 감사 모든 시스템을 땅 부산시청에도 그런 거를 다 해줍니다. 국가 이런 시스템을 직원이 한 25명 되고요. 사모님은 전무고시 사장님입니다. 제하고는 이제 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알아갖고 미리 밥도 한 끼 하고 막 이래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 우리 이 원장이 뭐 이런 거 하자치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원장님은 좀 큰 일을 하고 국회를 만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만약 이걸 하는 시스템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생각이 나서 내가 부탁을 드렸더만 이거를 재능 기부한다 했어. 이제는 뭐 종이 만들 필요 없고 야, 한번 딱 누리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그럼 먼저 들어봅시다. 우리 네. 오사님한테 우리가 오준철 예. 저는 지금 GST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ST라는 이제 회사가 원래 제가 이제 그 대학 때 회계학을 전공했거든요. 그 회계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세금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고 여기 녹산공단에 DSR이라고 있습니다. 한 6천억대 되는 글로벌 회사인데 그래 거기에서 한 13년 동안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처럼 옛날에 대부분 그때는 다 손으로만 이렇게 장부 기록하고 계시 재산 그 다음에 뭐 이게
매출한 거, 비용,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거 모든 걸 이거 다 그래 했던 거를 이제 그 회사 조그만 이제 100억대 회사를 갖다가 제가 한 2천억대 우리 코스피 상장업체가 되는 거기까지를 제가 일을 해주고 이제 2005년도부터 요 사업을 내가 이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좀 도와서 이 DSR 같이 이렇게 내가 하는데 내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핵심은 저희가 프로그램 말 그대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납품하는데 프로그램 개발하고 납품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그거 통해서 아까 이제 우리 재산관리 그 다음에 사람 돈 벌어들인 거 비용 하여튼 세무 회계 그 다음에 뭐 세무 신고하는 그런 전반적인 거를 이제 시스템마다 관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 200개 업체 아마 요 지역에 있는 업체들 다 아실 거예요. 광명이 그 하나샤 테크로스 이런 업체들을 저희들이 다 시스템 구축해갖고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보면 한 2천억, 3천억 되는 그런 업체를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다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잘못 참석을 했어요. 원래 운영위원들만 참석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 참석으로 잘못 알고 이제 그 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요걸 갖다가 제가 이 사무장님께 말씀을 드린 게 한번 그 저녁에 뭐 이렇게 무슨 뭐 돈 가지고 하여튼 난리를 피운 분이 한 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투명 경영을 하겠다. 투명을 하려고 보면 반드시 이제 시스템과 그거에 대한 증빙서 그것만 있으면은 누가 뭐라 해도 그걸 갖다가 바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아무 이제 하자가 없이 그걸 하려고 하는데 말로 한다거나 뭐 장부로 하다가 됐니 안 됐니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 불신이 쌓이거든요. 작은 거에서.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 물론 이제 시스템이라는 걸 부르는 게 값이 돼 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여기 가덕도에 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재능 기부를 하면 어떻겠냐. 그렇잖아요. 지금 그걸 하게 되면은 제가 이게 이런 어떤 자료들 회의 같은 이런 지금 요 보면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도 보면 여러 차례 지금 자료도 나와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저런 데다 막 출력해가지고 꼽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게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든지. 그래서 시스템을 해놓게 되면은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것도 바로 한 2, 3초 내에 데이터를 갖다 차고 단지 이제 우리가 좀 재정이 여력이 생기게 되면은 물론 제처면은 저 같은 사람이나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재능 기부를 해서 좀 이렇게 우리 행정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도와주고 단 이제 어떤 여건이 갖춰지게 되면 여기 우리 이제 그 위원회가 됐든 아까 뭐 이게 그 기업이 됐든 간에 사람을 갖다가 상권 인력을 갖다 뽑을 겁니다. 행정용어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하면은 이 시스템은 살아있으면 하나 역사가 여기 모든 게 남고 자료 찾기 쉽고 객관적으로 오해 없이 그렇게 증빙해주고 하는 그 역할을 어차피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좀 그 재능 기부를 하겠다는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저께 이제 우연찮게 우리 사무장님하고 연락이 됐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이 환경 보시면 저도 이제 다른 조합에도 우리가 이런 류의 조합은 아닌데 다른 쪽에 이렇게 조합에도 제가 조합 이사장도 또 한 전문가부터 그 조합 이사장도 이제 이런 쪽이 이제 어떤 전통적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4.4 산업혁명 있잖아요. 그런 쪽 관련된 컴퓨터 쪽하고 관련된 정보나 이런 쪽 관련된 이제 이사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욕심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면 하여튼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이 있어야 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관리하는 투명 경영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다가 하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사시는 공간이 좀 좁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복지센터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거 좀 활용하시는 거는 그런 집행부에서 할 수 있을 거다. 그 대신 이게 보면 하다 보면 이제 이 프로젝트라고 좀 화면이 좀 크게 또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뭐 100 몇십만 원 해가지고 들여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중고 가지고 있는데 그거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거 그것도 그냥 이렇게 그냥 기부를 하면 어떻겠냐. 잘 많이 쓰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게 됐든 아니면 텔레비전 한 60인치 대 50인치 대 그런 좀 모니터가 좀 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그 설명할 때라든지 보면 대부분 부분을 자료 가지고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여러 사람 참석하게 되면은 그거 갖다 이제 파워포인트로 해갖고 글씨를 굵직굵직하게 핵심 요점만 이제 디테일한 거는 이런 모임으로 가지시면 되고 이제 우리 가로 또 조합원들 모아가지고 그런 데 설명할 때는 이런 거는 사실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핵심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갖다가 제가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두 가지다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 한번 위원장님 말씀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오늘 그럼 회의 하니까 같이 참석을 하라 해서 제가 오늘 여기 그냥 옥석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밭에서 들어와서 정책하고 계시죠.
예, 원래 이제 가덕도 주민은 아니고 예, 아니고. 예,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워낙 이 스트레스 강도가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연대봉 여기를 갖다가 그 등산을 자주 왔었어요. 그리고 뭐 공항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됐다 안 됐다가 엎어졌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 가덕도를 딱 들어오니까 굉장히 이게 공기가 너무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스트레스 받은 것도 다 해소가 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원래는 이제 집 짓는 데가 아닌데 저기에다가 이제 뭐 가족들이 공항 다 엎어졌을 때 그때 저 원래 신호에 이제 저희 그 르노삼성 앞에 저희 본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건물이 좀 이제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사무실로 쓰고 들어오시가지고 네. 여기 경운도가 있는데 네. 그때 뭐 가족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그때는 저하고는 이런 이야기는 없었고 우리가 뭔가 이게 앞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있으려고 보면은 뭔가 좀 작출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도 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낸 사람들이 또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원 주민은 아닌데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우리 회원이고 가덕도 주민입니다. 예. 같이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우리가 여기서 고문들은 제외하고 의사결정에 대해서 뭐 참여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조언이가 있으면은 뭐 자문도 해주고 예. 그 능력면서도 세워졌으니까. 근데 요 지금 모인 우리 이분들을 가지고 법인 설립이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어떤 저항에 부딪힐 그런 힘은 그런 그런 말씀 안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반이 이미 통과가 다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재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하고는 형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규정이 그때 19일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문제는 이거는 저희들이 그때 19일 10월 예, 지난 10일 날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싹 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회원들한테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유튜브로 이래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28일이 되면 그 경찰서장 그 30한 3년 그 경찰 공무원을 하셨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우리 사무국장으로 오십니다. 그 박범규 서장님이 또 그분이 이거를 잘한대요. 그럼 이제 한 150만 원 정도 이제 우리 그 든다는데 우리 오순철 사장께서 또 기부를 해주신다 하니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우리 조직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재능 기부를 해 주신다 하니 그리고 11월 9일 날 내지 11월 15일까지 저희들이 그 이제 주식회사를 이제 출범시키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강성훈 사장 같은 경우에 우리도 그 회계는 그때 맡겨야 될까 아닌가 말이지. 그걸 되면은 우리 오사님한테 맡기면 뭐 되는 것이고 모든 게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면 조직은 살아남고 그 조직이 살아남으면 끝내 그 조직원들한테는 큰 혜택이 가는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씩 냈기 때문에 예. 주식이나 많이 주식. 예, 그래서 그러면 오늘 어떻습니까? 뭐 재정평가위원회는 그 우리 규정대로 예, 그렇게 이제 통과시키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 하고 네. 그럼 그 가덕도 신공항 보상대책위원회 재정평가위원회는 그 제안 설명드렸던 대로 그리고 지난 10월 19일 날 그 저희들이 정관이 그 통과되었듯이 그렇게 축조심의 그 심사 보고서 내용대로 그렇게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 재정기의 찬성은 참여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도 오순철도 우리 일단 제2호안 출자법인 주식회사 가덕종합 건설장비 설립 추진에 건에 선정합니다. 일부분은 우리 김강삼 그 조합장님께서 좀 제안 설명해 주시고. 반갑습니다. 조숙으로 제법 산 사람이다 그죠? 천국 마을에 굉장히 어제 온 것 같은데 사실 몸살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덕도 신공항 주민생계조합장 김광선입니다. 제2호안 출자법인 가칭 주식회사 가덕종합건설장비 설립 추진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받으신 대로 가덕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세종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당사자로 구성된 단체 또는 법인이라는 13글자가 없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 도저히
제도 개선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법리 검토 작업을 통해 그 법적 근거 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8항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3항에 근거하여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 훈련, 소득 창출 사업 지원 등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 등을 요구하기 위한 주민생계조합 등록과 동시에 갖춘 주식회사 가덕 종합 건설 장비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가덕도 신공항 주민생계조합의 설립 등기를 위한 조합원 모집을 통해 출자법인 구성의 참여를 독려함과 동시에 가덕도 주민 중 건설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예정인 주민을 상대로 출자하는 법인 주식회사 가덕 종합 건설 장비를 설립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을 주민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보상대책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의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출자 범위의 재정착 주민 지원 사업으로 요구할 것이고, 가칭 주식회사 가덕종합건설장비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을 본 보상대책위 사무실로 하여 주민생계조합과 사무처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가칭 주식회사 가덕종합건설장비 추진준비위원회 상시보고 및 위원장이신 강성훈 성북 12주구 운영위원님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출자법인 가칭 주식회사 가덕종합건설장비 설립 추진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강삼 조합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19일 날 제가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의 세종시 말고는 우리 가덕도가 이렇게 출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 세종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우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13글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생계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은 시도해 결과 그리고 법의 취지가 주민 재정착 지원 사업을 분명하게 법에서는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개발될 가덕도의 저희들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전국적인 사례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전업대책이라든지 또 어떤 소득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금사라기 같은 땅에 우리가 이 조합지를 받는다 손치더라도 그걸 우리가 보유하고 지켜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에 저희들이 아까 우리 조건재 차장께서도 제안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들이 13글자를 넓히라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세종이고 다른 데에서는 그게 무엇이라고 이미 10년 전에 다 우리가 다 만들고 모범 사례로 그렇게 되고 있고, 금방 우리 조합장께서 말씀했다시피 공특법이라든지 산업기에 관한 그 어떤 법률이라든지 모든 게 도시정비법이라든지 여기도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세계의 법,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법, 그 다음에 그 글로벌 허브도시, 이 또 신공항특별법, 이 세 가지의 중요 법안이 적용되는 이 가덕도에 세종시처럼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글자가 법안이 안 되는 바람에, 그리고 또 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너무 밥상에 왜 숟가락 올리려고 난리를 치노? 이래서 저희들이
멈칫멈칫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래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다 죽자입니다. 예, 조금 불편하고 조금 욕을 얻은 2학년 때까지 얻어먹은 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다. 지금 10월달 다 갔습니다. 11월달 되면은 감정 그중 다 끝이 날 겁니다. 12월달 되면 아마 보상금이 지급될 거예요. 우리 대학 쪽 예, 대학 좀 그렇습니다. 대학이 독감장애 예. 그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가 보상금만 많이 받고 말 거냐? 아니면 아름아름 뭐 누구한테 부탁해가 통선이나 하고 뭐 장비 하나 넣고 뭐 그거 하고 말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안 설명드렸던 대로 이미 어제 법무사, 회계사 싹 저희들 불러가지고 이미 다 던져줬습니다. 왜? 생계조합은 이미 우리가 창립총회를 했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제도권 안으로 밀어넣자. 그리고 주식회사를 우리가 만들자. 누가? 우리 가덕도 주민. 생계조합은 당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거, 생활기반을 상실한 자. 예. 이 생계조합에서 출자를 한 것. 거기에 우리 보상대책위원회 이 사무실을 쓰고 제가 움직이고 우리 고모님들이 도와주고 자문위원이 도와주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야 가덕에 공사하는 거 말이지 다른 데 해도 좋다. 그런데 최소한 이 장비 이 정도는 넣어줄 수 있는 거 아이가? 예,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함량에서 양국 부대를 건설하는데 이미 그는 최고 결재권자의 사인을 받았어요. 장비, 가덕도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 받아주겠다. 인력 다 받아주겠다. 그런데 저 큰 공사를 하는 양국 부대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몇천원밖에 안 돼. 그런데 저는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13조입니다. 철도는 1조 8천억이에요. 도로는 9천억, 더 1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뭐 도로는 5,600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에 저희들이 나서자. 저희들은 밖에 있는 업자들 끄집고 들어오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 우리 가덕도에 주민 중에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시보수 할 사람, 내 전기톱 잘한다, 벌목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럼 하면 안 됩니까? 그거 먼저 해보자는 거지. 이게 너무 밥상에 숟가락 올리는 겁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계조합이 이제 나설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13글자가 없어가지고 특수법인으로는 등록을 못해도 그걸 할 겁니다. 자, 저기에 우리 가덕 에너지를 또 저희들이 주식회사를 만들 거예요. 거기에 기름, 뭐 이게 다 할 겁니다. 뭐 건설 장비가 들어가는데 뭐 기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걸 원하는데? 그렇게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이양욕을 듣는 것, 기본인데. 예, 그래서 그 건강 이사장 한가니까 한 말씀 한 중에 양국부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 양국부들을 주문 쪽에다 설치를 하려고 굉장히 떠들었거든요. 떠들고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내려오고 해가지고 안 한다 그래서 심의 싸움을 많이 했어요. 안 한다고 결정이 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이사장이 보낸 메시지를 보니까 양국부두에 뭐 30명은 자꾸 뭐 의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 한두 동네에서는 그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배척을 해놓은 상태에서 최소한 가까운 동네는 언론이 있어야 마땅한 일이거든요. 우리 발전예비회나 구성대책위원회에 뭐 엄청난 수익이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불만하거나 또는 거기 들어가서 안 된다거나 반대 의사가 있는 동네에서는 아직은 또는 대상 판단으로 삼성이야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가가지고 보니까 자동에 그 무공을 해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다른 것 같아서 내가 뭐 그렇습니다. 내가 입장을 듣고 이야기하면은 그 당시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까지 간 단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보고 좀 속으로 남아있어요. 왜 이런 걸 갖다 그러면 가까운 동네나 이런 데도 한번 의제를 주어서 타협의 대상을 삼지 않는가 상당히 심하게 했고 또
수리 조성하는 것도 최종적으로 저 사람이 통정을 할 때에 오고 가고 했어요. 그래서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나오는데 또 이어났더라고. 자,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LCT 조성을 한다면서 관광과 공항을 분리해서 추진할 것인가? 안 그러면 못된 쓰레기장이나 냄새나기나 갖다 놓고 진화변을 할 것이냐 그런 데서 분만이 사실 많아요. 저기에 수리조선 들어온다 하면 나타나야 됩니다. 밖을 나댕기면서 수리조선, 조그마한 수리조선 한 개 들어갔는데도 이야기를 해요. 절대 삶이 살 수 없다. 아무리 과학적인 장비가 들어와가지고 뭐 처리한다 해서도 굉장하거든요. 지금 우리 안 봅니까? 이제 도로를 닦아내는 성북이나 장항이나 두문이나 쭉 가서 보면 나도 평생을 살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 못 갑니다. 도로가 한 40m 가까이 되나 이랬는데 문제가 그 장들의 설립 추진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해라 마라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단지 이제 강성은 우리 그 사장께서 여기 이제 가덕도 주민이시고 또 자기가 밖에서 또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하고 또 이야기를 나눈 끝에 우리가 이게 힘들다. 또 자기는 또 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강성훈 사장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조현춘 상임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사무실 운영경비가 어느 정도 또 우리 출자법인에서 또 커버를 해 나가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 돈 벌이는 사람들 대신에 우리 고문님들, 자문위원님 제가 움직이는 대신 이 사람들은 저 일거리를 우리가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그렇게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회원들한테 또 우리 단체에 안 들어와 있는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얼마나 좀 좋은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겠느냐. 세종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20년 정도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회원들, 그 주민들한테 연 출자 배당금이 한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돼도 그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응? 자, 가덕에 공사를 하는데 어느 누가 장비를 한다 합시다. 어느 누가 통선을 한다 합시다. 한 달 지 받아가지고 지 다 쓰지. 우리 전체 주민들한테 얼마씩 주겠어요? 자기 버린 이득을. 근데 우리 강성호 사장은 그래 하겠다 하니까 3%든 몇 프로든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야 됩니다. 예. 저런 분들이 있을수록 아무런 대가 없이 한 달에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재정률이 돼주겠다는 분들 이러면은 우리 오사님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조직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돈 가지고 움직이지는 이 조직이 예? 투명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 요한건은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나중에 올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1월 2일, 11월 9일 그때 이제 오늘 회의가 끝이 나면 저희들은 회원들한테 공지가 나갑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장비를 사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싶다. 기술은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장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래 하고 있어야 사무실을 이렇게 제공을 하여 자 우리한테 등록하자. 주식회사 만들자. 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강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울산인가 거기서 일을 하는데 가덕도에 일이 있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멀리 갈 이유도 없고 이제 그런 이점도 있고 하니까 오늘 출자법인 주식회사 가덕종합건설장비 설립 추진 그거는 아까 우리 출연금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 보상지원에서 인준을 해주는 거로 예 그래가 추후에 세무사하고 법무사의 의견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보고받는 거로 그래 하고 일단 추진을 하는 거로 예, 추진을 했으로 예. 이게 세부 사항을 예. 다음 회의 때 보고를 좀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자법인 주식회사 가덕종합건설장비 설립 추진의 건은 제안 설명드렸던 대로 통과되었음을 전언합니다.